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중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다음 달 23일까지 3주 연장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백신을 조기에 도입하고 접종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화이자 백신의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부 유럽 국가의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해 제2의 인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승인 신청이 9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분의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라는 압박에 시달려온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을 멕시코에 공급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영화 아바타는 세계 최초로 3D 특수 효과를 도입해 흥행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수 효과는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잠시 뒤 궁금한 S에서 다양한 특수 효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6월까지 1,000명 이내에서 통제하고 7월 중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 체계로 바꾸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이 밖에도 이번 주 실시해온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5월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여러 애로사항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해 집단 면역 시점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백신 조기 도입과 신속한 접종을 위한 속도전을 최대한 빠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센터 이외 2천여 개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4,000여 개소까지 늘면 하루 최대 15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행은 또 앞으로 접종자가 일시에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예약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어제부터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에 일부 도입하기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래방이나 식당에 적용하면서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정확한 검사 방법이 중요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전후에는 주변을 환기하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진단키트나 면봉에 오염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콧물을 채취하고 키트에 떨어뜨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검사 1시간 전에는 절대로 코를 풀면 안 됩니다. 결과는 붉은 선으로 나타나는데요. 2줄은 양성, 1줄은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에 사용한 면봉과 키트, 장갑은 꼭 밀봉해 폐기해야 합니다. 3월 국내 생산과 소비가 모두 지난달보다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점차 완화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는 전월보다 각각 0.8%, 2.3%씩 증가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2월 반등한 뒤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과 비슷했고 토목공사 증가로 건설 투자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여파 등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음식, 숙박업 생산이 8.1%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활기는 소비로도 이어졌습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 속에 바깥 활동이 늘면서 옷과 화장품 판매가 크게 늘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역시 판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1분기 들어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늘며 회복 흐름에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평균 2% 이상 오르고 특히 달걀은 5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분기 생활필수품 38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2.2% 상승했고 21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달걀이 53%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고 이어 두부와 식용유, 즉석밥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품목은 아이스크림과 쌈장, 맛김, 고추장 등이었습니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4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 9시 반에 시작해 오후 2시쯤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등 모두 30여 명이 투입됐으며 본사 홍보전략실과 재무회계 관련 부서, 세종연구소 연구개발실과 연구소장실 등 모두 6곳을 수색해 상자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경위와 함께 당시 연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치매나 대장암 등 8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 의사로 불리는 이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 내시경 화면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용종을 인공지능이 정확히 찾아내 표시합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의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의료진분들이 놓칠 뻔한 용종들을 많이 찾아냄으로써 의료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대장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대장암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본격적으로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장암부터 유방암, 심장질환까지 8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내 의료기관 26곳과 ICT 기업 22곳이 3년 동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최대 6시간 걸리던 치매 진단은 1분으로 줄였고 전립선암 재발 위험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임상검증을 성공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AI 소프트웨어 기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증명해준 쾌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의사는 8개 질병 외에 12개 질병을 추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합니다. 2024년에는 20개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를 의료 현장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이 해커 부대를 동원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절취 목적의 해킹 공격이 포착됐습니다.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열면 그 순간 악성 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가는 식인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서미츠 피해자 보상 고객 대응 매뉴얼. 서미츠는 삼성코인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로 그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에는 내용 없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만 있었는데 이 링크는 휴대폰에서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드롭팡이라는 악성 앱이 깔리고 전화 안에 각종 정보를 빼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앱은 이더, 코인, 토큰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 단어 13가지가 포함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기능도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휴대폰으로 메일을 확인했다면 가상화폐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등 큰 피해를 입을 뻔한 겁니다. 공공기관 인터넷망을 관제하던 국가정보원에서 관련 사실을 포착하고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처럼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가상화폐 시세 확인 앱 등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 여러 종이 이미 국내에 유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포 방식이나 사용한 코드 등을 분석해 볼 때 북한 소행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판단할 수 없도록 보내는 악성 코드가 사실 최신 트렌드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온 압축 파일을 내가 열어봤는데 거기 안에 exe 파일이 있다 하고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열어볼지 말지 가능하면 안 열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명세서나 이런 거 할 때 그 내용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 가상화폐 투자 바람이 거세지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 해커들에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에서 신종 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는 만큼 보안 시스템 강화와 개인 보안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날씨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방눈이 쏟아졌고 해안가에는 소형 태풍급 돌풍도 기록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도 1,500m가 넘는 설악산 중청대피소.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나무와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탁자와 안내판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봄의 마지막 달 5월을 앞두고 한겨울로 계절이 되돌아간 듯합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평균적으로 4월 17일에 마지막 눈이 내리고 지금까지 가장 늦은 눈 기록은 1981년 5월 17일입니다.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 초속 32.7m를 최고로 제주도 백록담 29.2m, 여수 고문도 29.1m, 충북 청주공항 26.9m의 폭풍이 불었습니다. 부산과 충남 보령 등 도심에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충남 앞바다 쪽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때 상층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건조역이 저기압 중심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불안 정도가 강화되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에는 강한 비와 함께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부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서울대공원이 벌집이 든 나무를 굴리며 꿀을 파먹는 곰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원 측은 호랑이 방사장에 있던 고목을 제거하다가 그 속에서 벌집을 발견하고 나무를 잘라 곰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공원은 평소 관람객들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의 행동 풍부와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급증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근무 중인 대사관 등 정부 직원의 가족에 대한 자진 출국을 승인하고 이들 직원에 대한 출국 허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현지 시각 29일 주인도 미국 대사관이 인도 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 귀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최근 인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인도 미 대사관 측은 인도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인도를 떠나려는 미국인은 지금 이용 가능한 상업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단계 여행경보는 국무부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으로 미국 시민이 인도에서의 현 보건 상황 탓에 인도를 여행해선 안 되거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떠나라는 조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항공기에 탔던 승객과 승무원 2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국제공항. 인도에서 항공기가 도착하자 중무장한 방역 요원들이 공항 곳곳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내리자마자 곧바로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공기를 타고 온 220명 가운데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화들짝 놀란 이탈리아는 인도에 이어 이웃국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까지 입국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발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 번졌을 가능성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역시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이었습니다. The B1617 initially identified in India has been added now as a variant of interest by WHO, with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European region seeing the transmission. 높은 백신 접종률로 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해제한 이스라엘도 인도 변이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금까지 모두 41건의 인도발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7건은 지역사회 감염이었고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인도를 탈출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엑소도스 행렬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통로가 되지는 않을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바이러스가 발견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4단계에 걸쳐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들어갑니다. 장기간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도 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방심하면 어디든 인도처럼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단체와 코로나19 봉쇄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역 일간지와 진행한 단체 인터뷰에서 4단계 봉쇄 완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5월 3일에는 중고등학생이 등교를 재개하고 19일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늦춥니다. 식당에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는 등 그간 폐쇄했던 비필수 상점의 영업도 가능해집니다. 6월 9일부터는 통금이 오후 11시부터 시작되고 카페와 레스토랑 실내 영업이 허용되며 보건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통금을 완전히 없애고 보건증명서가 있으면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행사 참여를 허용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프랑스는 이달 3일부터 지난해 봄, 가을에 내려진 봉쇄령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느슨한 3차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전면 봉쇄를 장기간 이어온 아일랜드도 다음 달부터 서서히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5월 10일에 비필수 상점을, 6월 2일에는 호텔, 7일에는 식당과 술집 야외석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는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으며 연말부터는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전면 봉쇄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의 완화 조치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중해야 한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situation in India can happen anywhere. This is still a huge challenge in the countries. WHO는 개인적인 보호 조치가 완화되고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더 높은 전염성이 있는 변이들이 있고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을 때는 어느 나라에서든 완벽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작업을 제대로 못해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간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사태를 악화할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오는데도 겨우 0.06%만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도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브로닌 맥키니스 박사는 인도에서 어떤 변이가 어느 정도로 확산을 불러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들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린이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6세 이상으로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오는 9월쯤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이르면 9월쯤까지 마치고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구르사인 바이오엔테크 CEO는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7월에 5살에서 12살 어린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9월쯤 5살 미만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데이터 정리에 4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인 CEO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정리가 끝나면 각국의 12살 미만 전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백신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12살 미만 어린이 4,600명을 상대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상시험은 10살이 백신 접종을 감당하면 9살을 접종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가장 어린 6개월 아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최근 임상시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힌 CEO에 따르면 12에서 15세 대상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을 신청해 놓았고 다음 달 5일에는 유럽의약품청에도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6월 초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12에서 15세 대상 백신의 효능은 100%에 가깝고 감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화이자가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공급을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화이자가 이번 주 멕시코에 수출하는 백신에 미국 미시간주 칼라마주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신 수출을 제한한 이후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해외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남는 백신을 심각한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공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극복에 속도를 내면서 뉴욕시장이 7월 1일부터 시 전체를 100% 정상화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백신 접종과 함께 미고용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시내 미용실과 음식점 야외 테라스 곳곳에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아직 일상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1차 접종률도 성인 인구의 50% 수준으로 증가하자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야심찬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뉴욕시를 100%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We now can set this goal because we've been moving forward constantly, more and more vaccinations, fewer and fewer infections.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모든 업소의 영업 제한이 풀리고 지하철도 다시 24시간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Our mayor and our president are ready to open things up, and that's because New Yorkers have done a wonderful job of masking up and getting vaccinated and believing in science. So we got to see it on our own with our own eyes. And I think it might be safer, but we just don't know yet. 미국 전체 상황도 확연히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한 주 동안 5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2배 이상 많지만 백신 접종과 함께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또 지난달 전국에서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87만 5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4월 14.8%에 달했던 실업률은 지난 3월 6%대까지 떨어지는 등 미국이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Start off examining her, so I'm going to just do a full physical exam. So have a good look into her eyes. And then I just gently put in a tongue depressor. Look very closely. Christine is getting a girth. 35 centimeters. 35, all right. Wilson is an adult female anaconda. She is 13 years old. She weighs about 80 pounds and she's about 4 meters long. This is an ovarian follicle, but there are multiple of them. They vary in size. She was born here at the New England Aquarium by her mother, who had never come into contact with a male anaconda before. Snakes and certain reptiles in general do have what's called parthenogenesis, which is essentially where they can reproduce without the presence of a male or their sperm. And we have seen this in the past in anacondas. I would have a good setting for this using a large animal. This is an ovarian follicle, but there are multiple of them. They vary in size, but I don't see any evidence of eggs or the development of baby snakes. She is not pregnant today.
On her medical exam, she looked great. She was in great body condition. She looked really healthy. Her oral cavity looked good. On ultrasound, her organs looked really good, so I got a great look at her heart, her liver, her kidneys, and then her entire reproductive tract. And she was not pregnant, so there were some follicles ranging in size, but there was no evidence of eggs or a baby's name.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 매일 빠짐없이 전해드린 소식이라고 하면 아마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일 겁니다. 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둘 다 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의료 시스템마저 이 붕괴 직전까지 와 있는데요. 이른바 코로나 지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인도는 지난 2월만 하더라도 확산세를 다 잡았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2월에 인도는 이 하루 신규 환자가 한 10,000명 안팎 정도였는데요. 불과 2달 만에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니 이제는 38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도의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한 원인으로 3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난 2월에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곧바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는 거죠. 예. 이 당시에 인도 정부는 확산세가 성공적으로 잡혔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방역보다는 경제 재개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힌두교 축제인 쿰브멜라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인도 정부는 이 축제를 강행을 했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강으로 몰려와서 몸을 담그는 등 이 축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꼽았는데요. 인도 북부의 펀자브주에서 이 영국발 변이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이 이중 변이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감염자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곳도 있었는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만큼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낮은 백신의 접종률인데 1월부터 인도에서는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이 접종률이 1%대에 그치면서 거의 바닥 수준을 보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산세를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느슨해진 경각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라면 의료 체계마저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중증 환자가 아주 급속도로 늘면서 이 병상은 물론이고 각종 의료기기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예. 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경우는 혈액 내에 이 산소 포화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산소 혈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장기 손상은 물론이고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서 산소를 주입하는 이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가 한데요. 예. 여기에 쓰일 이런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5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20만 개의 산소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인도에서는 이렇게 산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이 산소가 있다고 해도 이걸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특급 열차를 편성을 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부랴부랴 산소통을 옮기고는 있지만 너무 늦은 대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인도는 앞으로 이 공군 수송기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산소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뭐 세계 각국에서도 인도에 산소 발생기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백신이라든가 긴급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이 빨리 나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인도에 산소 발생기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봉쇄의 완화 움직임이 보이는데 스페인에서는 대규모 공연까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좀 인상적인 공연이 열렸는데 관객 한 5천 명 정도가 모인 공간에서 열린 이 대규모 밴드 공연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한 행사가 가능할까 이런 사실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는데요. 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모두 입장 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확인을 받고 입장을 할 수 있었고요. 마스크는 썼지만 거리 두기는 하지 않고 이 실내 공연을 즐겼습니다. 2주 후에 이 PCR 검사를 해봤더니 이 관객들 가운데 확진자가 모두 5명이 나왔는데 같은 기간에 같은 연령대의 감염률과 비교를 하면 절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마스크만 잘 쓰고 진단 검사를 잘 한다면 대규모의 이런 모임이나 실내 공연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처럼 최근 유럽에서는 이 각 나라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아일랜드와 같이 이동 제한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고 규제를 풀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앞서서 우리가 인도의 사례를 아주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섣불리 완화 조치를 했다가 언제든지 이 코로나19는 빠르게 재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여러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백신 접종률도 아직 기준치를 넘지 못하는 나라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험이 진행되고 난 뒤에 우려했던 집단 감염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단백질을 찾아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보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이 감염이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이 바이러스가 어떤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단백질 109개를 모두 찾아냈는데요. 이 가운데 17개의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뭐 한마디로 이 단백질들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단백질들이 각각 이 바이러스와 얼마나 결합을 잘하는지 결합 강도의 순위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역시 이번 주도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1위는 좀 다른 소식이군요. 네, 아마도 이 코로나19 소식들로 좀 지치신 많은 분들이 눈길을 가장 많이 끈 소식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 멸종된 따오기가 42년 만에 야생 부화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 부화한 따오기는 지난 2019년에 경남 창녕군에 방사했던 이 개체들 가운데서 2마리인데요. 이 부부가 낳은 알에서 26일과 28일에 각각 한 마리씩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이 새끼들은 이 부모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데 오는 6월 10일에서 한 12일 정도쯤이면 이 둥지를 떠나서 우포늪 쪽으로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따오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고요. 지난 1979년에 사실상 한국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8년부터 이 경남 창녕군에 있는 따오기 센터가 이 종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중국으로부터 이 개체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뭐 한 2017년까지는 인공 부화를 통해서 따오기의 개체 수를 계속 늘려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따오기들 가운데 한 80마리 정도를 2년에 걸쳐서 자연에다 방사를 했고요. 이 가운데 살아남은 개체는 한 5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번에 이 한 쌍이 자연에서 부화하는 데 드디어 성공을 한 거죠. 뭐 그만큼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또 다른 한 쌍이 자연에서 알을 낳아서 품는 중이라고 하니까 곧 또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없었는데 이 따오기가 우리 국민에게 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네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동은 기자 고맙습니다.
정부가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양자 컴퓨팅과 통신 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 연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현재 150여 명인 연구 인력도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국내 독자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양자 생산 시설도 완공해 산학연 공동 연구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창의적인 식재료 조합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려대와 소니 AI는 식재료에 연관된 1,500개가 넘는 화학적인 특징과 시중에서 활용되는 조리법을 이용해 새로운 식재료 조합을 추천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추가로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한 개인 맞춤형 식단 추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지리산 둘레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숲길로 지정된 4곳은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해 백두대간 트레일과 비무장지대 펀치볼 둘레길, 대관령 숲길입니다. 산림청은 상징성과 지역 대표성이 높은 곳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며 국가숲길을 표준화한 품질 체계에 따라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리원전 부진의 공사 중 크레인의 근접으로 불꽃이 튀어 자동 정지됐던 고리원전 2호기가 재가동을 승인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원자로가 안정 상태를 유지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다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크레인 사용에 따른 위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고 송전선 부근에서 크레인 설비를 이용할 때 따르는 위험도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안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특수장비 사용 작업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 정비 절차서 개정과 크레인 등 특수 차량 출입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바이오 기업 이노엔에 기술 이전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이노엔은 임상 일상 시험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으며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임상에 돌입하는 백신 후보 물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를 생성시키는 단백질입니다. 앞서 화학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이노엔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관객의 몰입감을 높이는 1등 공신은 바로 특수효과죠. 네, 특수효과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표현도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효과의 세계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하늘을 날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등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죠.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재미있는 상상을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특수효과 덕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신기한 특수효과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배우들은 카멜레온처럼 다양하게 변신합니다. 젊은 배우가 노인이 되기도 하고 날씬했던 여배우가 뚱뚱해지기도 하는데요. 캐릭터의 성격을 확실히 보여주는 1등 공신은 바로 특수 분장입니다. 맡은 캐릭터를 위해 민머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민머리 분장의 비밀은 바로 볼드캡입니다. 볼드캡은 고무를 농축한 라텍스나 글라찬이라는 액체 물질을 굳혀 만드는데요. 상온에서 빠르게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쉽게 씌우고 떼어낼 수 있는 탄성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볼드캡은 착용할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데 사용자의 머리 크기와 비슷한 마네킹에 글라찬을 붓으로 얇게 바르고 하루 정도 상온에 둡니다. 이후 이 볼드캡을 머리에 씌우고 고정하기 위해서는 송진과 알코올을 혼합해 만든
피부용 접착제 스프릿 고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프릿 고무는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나 긴 코털을 붙일 때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또 영화 속 대부분을 생선머리로 출연했던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 돌연변이의 이광수 씨입니다. 간단하게 생선탈을 쓰고 연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역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광수 씨의 얼굴과 몸의 상체를 알즈네이트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알즈네이트는 치과에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아에 본을 뜰 때 사용하는 재료로 안전하고 빠르게 본을 뜰 수 있습니다. 이후 석고로 만들어 디지털화시켜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알즈네이트는 노인 분장을 할 때도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영화 은교에서 박해일 씨는 70대 노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8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배우의 피부톤이나 검버섯은 일반적인 분장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지만 피부의 늘어짐이나 붉은 주름은 불가한데요. 그래서 피부의 질감과 비슷한 실리콘을 이용해 얼굴 전체나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인공 피부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해 인공 피부를 만들려면 먼저 얼굴에 본을 떠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 눈과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얼굴 위에 알즈네이트로 바른 다음 석고 붕대로 틀을 형성해 붙입니다. 석고 흉상이 완성된 이후에도 주름과 굴곡 하나하나를 다듬어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네요. 공포영화나 의학 드라마에서 꼭 등장하는 특수 분장이 바로 피인데요.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과 물엿, 붉은 식용색소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재료의 비율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흐르는 진한 농도의 피는 물을 빼고 물엿과 식용색소만을 섞어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만든 피를 살짝 얼린 후 코에 넣어주면 체온 때문에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코피가 흐르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세트로도 구현이 힘든 장면은 시각 특수효과를 이용하는데요. 영화 한 장면마다 여러 특수효과를 사용하면 장면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합성 기술인데요. 합성할 피사체를 단색 배경을 바탕으로 촬영해 새로운 배경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영화 아바타 속 나비족이나 반지의 제왕의 골룸은 어떻게 촬영한 걸까요? 그 비밀은 모션 캡처에 있습니다. 모션 캡처란 배우의 몸에 장착한 센서로 배우의 움직임을 감지해 그 정보를 영상에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배우의 몸짓과 표정을 인식해 디지털 캐릭터에 입힘으로써 껍질뿐이던 디지털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Is it soft? Is it juicy? No. Keep your distance. I'll use this. 또 얼굴의 표정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 데이터화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바로 페이셜 캡처입니다. 얼굴 표정의 움직임을 잡아내기 위해 머리에 장착된 카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얼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데요. 얼굴은 매우 많은 근육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주는 만큼 좀 더 자연스러운 CG 캐릭터의 표정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션 캡처는 어떤 원리로 구현되는 걸까요? 모션 캡처 방식 중 가장 정교하며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광학식 모션 캡처입니다. 수트에 빛 반사성이 좋은 마커를 붙이고 그 반사를 읽을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마커의 위치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달돼 3차원으로 계산하면 인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영화 속 특수효과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수효과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23일까지 3주 연장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언제든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5월은 어린이날 등 기념일이 많아 감염 확산 우려가 큽니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